잊혀져가는 전쟁, 6.25 전쟁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남기기 위해 LA에서 열린 사진전은 이 전쟁이 아직도 남기고 있는 숙제를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 고향을 그리며 생전에 돌아올 날만 기다리는 국군포로 송환 문제다. 이 전쟁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사진을 통해서나마 6.25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많은 참관자들로 인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육군 종합학교 미주 전우회와 함께 이 사진전을 주최한 9.28 수복동지회 안재득 회장은 이 전쟁의 참혹함을 전하며 후세에게 바른 역사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진전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라는 것을 젊은 학생들에게 이 사진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6.25의 그 비참한 참상을 역사를 배워서 확실하게 6.25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6.25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또 그런 마음의 상처를 지금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 6.25 같은 이런 비참한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진 전시회를 계속 연중 행사로다가 할 생각입니다. 이 사진전에는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은 모두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북한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갔던 기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송환한다는 합의를 준수해서 유엔군은 송환을 원하는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 38,000명을 각자의 의사에 따라 모두 송환했지만 북한은 유엔군 5,000여 명과 한국군 8,343명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스스로 북한에 남는 쪽을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유엔과 정부는 송환된 국군포로 8,000여 명 외에도 24,000명이 더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 이들 자녀 국군포로들은 자진해서 북한에 남은 것일까? 조창호 소위가 지난 1994년 탈북하며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의 현황을 폭로하면서 북한에 남은 국군포로는 노동력에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이 강제로 억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조창호 소위에 이어서 정부의 도움 없이 81명의 국군포로가 사선을 넘어 탈북하면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주장은 계속 거짓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다 치고 한국 정부까지 국군포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 모색 제스처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도외시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 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운동이 LA에서 출발점으로 시작이 됐다. 6.25 당시 8사단 육군 소위로 참전했다가 그해 12월 양구전투에서 부상당한 참전용사인 정영봉 박사가 조창호 소위의 탈북을 계기로 2004년 LA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송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2005년에는 조창호 소위가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하며 국군포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군포로 석방 결의안 채택을 유도하게 된다. 2012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정권을 전쟁 범죄자로 고발하고 2013년 4월에는 유엔에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진정서를 내게 이른다.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LA 국군 송환위원회 활동이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사단법인 물망초와의 연계다.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박선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물망초에서 국군포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물망초와의 연계를 미주 한인사회에 알리는 행사가 2013년 7월 12일 LA에서 열렸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와 함께 6.25 전쟁 포로였다가 50년 만에 북한을 탈출한 유영복 씨의 한글판과 영어판 수기 출판 기념회가 그것이다. 이 강연회를 통해서 국군포로 송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배경과 함께 국군포로의 현황이 드러나면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어느 특정 단체가 아닌 한국 정부와 국민 전체의 과제임을 일깨워줬다. 먼저 LA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회장인 정영봉 박사의 말을 들어보자. 왜 못 들어오냐? 문제는 안 놔주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뭐 간단한데. 그럼 왜 안 놔주느냐? 왜 안 보내주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서 그럼 국군포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 눈을 볼 때에 이 국군포로는 일종의 그 미국의 침략자의 앞제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제비라 돼서 말하자면 일종의 반란군, 이 정식 군대에서 전투를 하다 항복한 이 포로가 아니고 말하자면 일종의 반란군, 미국의 이 계례의 앞잡이 노릇하던 이런 군대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전쟁을 또 어떻게 보느냐? 한국 전쟁에 이제 좌파들이 볼 때에 한국 전쟁은 내전이라고 그럽니다. 11월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끼리 한국 거기니까 국제적인 어떤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네바 협정이 잘 아시겠지만도 제네바 협정이 그 포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그한 국제법률입니다. 이 제네바 협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북의 인민공화국의 포로에 대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포로를 정식 제네바 협정에 의한 그런 포로 대우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람들이 하나의 반역자였다. 이 사람이 이제 해방되어서 해방전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956년에 조선인민공화국 내각령 143호지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포로라는 그러한 지위가 다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민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 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내국법에 의하면 포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문제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포로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순전히 그러한 견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포로의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게요. 여하튼 그런 사정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정식으로 이 포로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직접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포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도중에 이야기가 딱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일치하지를 않아요. 천장만 차려고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같이 같은 김장수 국방장관, 그분이 상대편의 그 무릎 부양 뭐지요? 그분한테 우리가 포로 문제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역시 입을 딱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로 문제는 입을 딱 다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포로가 없다는 게요. 자기들의 국내 법에 의해서 포로가 없다. 아까 이야기처럼 1956년 이미 그 사람들의 포로의 그 지위는 없어진 겁니다. 자기들 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실제 포로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되게 휴전 당시에, 그러니까, 1950, 그러니까 3년,
6월 24일에 이제 POW 엑스체인지 포로 교환 조약이 성립됐지요. 그리고 이제 7월 27일 날 이제 휴전 조약이 되는데, 그때 포로 문제는 사실은 1952년부터 휴전 회담이 시작되면서 포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전쟁이 잘 아시다시피 3년 1개월하고 이틀 걸렸는데, 그중에 가장 원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 경계선, 휴전 경계선과 포로 문제였습니다. 휴전 경계선은 결국 유엔에서 주장하는 대로 현 전선에서 그대로 휴전선을 하기로 하고, 포로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포로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는 바람에 그때 1사단하고 2사단하고 6사단에 많은 장병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포로들을 전부 다 나중에 훈련을 시켜서 다시 정기군에다가 편입시켰습니다. 이거는 물론 전해봤을 때 절대로 그걸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국군 포로뿐 아니라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영봉 회장님 국군 포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히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인권 수출국, 가치 수출국으로 나가려면 아직 한참 더 노력을 해야 해요. 이곳에서도 한국 언론 많이 보시지요. 지난 5월 23일에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된 라오스의 9명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로 북송이 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인재입니다. 인재. 처음에 잡혀서 한국 대사관에 100번도 넘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해도 잡혀서 그들이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서야 대사관이 그들을 보겠다고 찾아왔거든요. 북한은 평양에서부터 그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사람들이 날아왔는데, 우리는 현재 있는 대사관조차도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국군 포로 문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현재 온성 지역, 그 다음에 샛별군 지역에 생존하고 계신 국군포로 113분하고 또 다른 국군포로가 증언을 한 69명의 명단을 발표했을 때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그 기사 쓰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은 저나 제3자나 또 다른 인권운동가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출해달라고 SOS를 치고 있습니다. 그 SOS가 편지로, 쪽지로, 전화로, 인편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조선일보가 국군포로의 한맺힌 60년에서 편지를 상중하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타이틀 제목을 조국이여 응답하라.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국군포로들이 보내온 편지와 사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KBS가 같은 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편지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국군포로들이 정말 연세는 드셨어도 사고는 청청하게 새파랗게 살아계신 그분들이 350명이 넘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루도 잊으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김서구 이사님과 그리고 김현 센터장님하고 같이 LA를 방문한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Remember Laos 9 운동을 펼치려고 하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아이들이 비록 우리 외교 당국의 잘못으로 강제 북송이 되었지만 그 아이들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워치할 때 그 아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강제 북송이 되었더라도 국군포로 할아버지 가운데도 넘어오셨다가 우리 대사관이 늦장을 부리고 모시러 오지 않는 사이에 공안에게 발각이 돼서 북송이 되신 분이 계신데요.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그 할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도 감시를 받고 있어서 다시 나오실 수는 없지만 그 할아버지를 정치범 수용소로 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의 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를 워치를 하면 북한도 그분을 강제로 잡아가거나 고문하거나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이며 국군포로 신고센터장인 김현 박사는 국군포로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국군포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목을 받은 것은 1994년에 조창호 소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순영 일병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휴전 후에 우리 측은 전원 돌려보냈는데 저쪽에서는 무려 8만 명에 가까운 우리 포로들을 붙잡고 돌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원 송환했고 국군포로는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포로 아들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 당시 남한으로 갈 사람은 이쪽에 서고 북조선에 남을 사람은 이렇게 서라 한 다음에 남한으로 간다는 사람은 전부 다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부러 강제 전향을 유도한 것입니다. 국군포로들은 그동안 적대계층으로 분류돼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세들도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양순영 일병의 경우에는 53년도에 중공군에게 포로를 잡혀서 무려 40년을 아오지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고향의 주소를 잊지 않으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폐증에 걸려서 너무 아프게 돼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하고 고향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답신을 받은 양일병은 그 편지를 찢어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3년 뒤에 양일병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자유로운 생을 마음껏 누린 후에 2001년도 별세하셨습니다. 북한이 국군포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당국 간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17명 국군포로가 상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국군포로란 말을 쓰지 않고 전쟁 시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에 약 500명 내지 350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2006년에 신원이 파악된 1700명 중에 800명 사망, 500명 생존, 300명 실종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종된 8만 명 국군들의 가족들은 혹시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물망초는 가족들의 애끓는 영혼을 들어주고 민족들이 아픔을 치료하고자 2013년 5월 13일 국군포로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군포로 명단과 대조해서 그분들의 생존 여부를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생존 국군포로의 명단과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라는 압력을 가할 생각입니다. 그 후에는 가족과의 서신 교환, 상봉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원 송환을 추진해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살 생각입니다. 현재 300명의 명단이 접수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접수되고 있고 앞으로 LA, 캐나다, 호주 같은 해외에 지부를 설치해서 이 운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국군포로가 현재 북한에 생존할 경우 평균 연령은 87세입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평균 71세였고 동생이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딸, 며느리 순서였습니다. 대개 2000년까지는 연락이 되다가 그 후에 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년에 탈북한 국군포로 A씨가 자신과 함께 노역했던 국군포로 69명의 명단을 올해 5월에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은 아주 자세한 것이었고 그 중에 4명이 실제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그 명단은 아주 정확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께서는 그 탄광지대인 함경북도 3개 탄광에 113명의 국군포로가 현재 노역 중이라는 그런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80대, 90대 노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이분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저희 센터가 문을 연 5월 13일 날 김영광 할머니가 자기 아버지 김종학 씨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센터에 탈북한 국군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아버지 김종학 씨 내가 탈북 당시까지 건강하게 같이 일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영광 할머니가 정말 눈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만나고 싶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랑스럽게도 6월 25일 날 국군포로 송환축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이 억류된 국군포로를 속히 한국으로 송환할 것,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독은 1963년부터 89년까지 동독의 정치범 3만 명을 1인당 5천만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주고 이 500분을 데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69명의 명단을 발표한 국군포로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13년 동안 왜 안 밝혔냐?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13년 동안 정부기관에서 수없이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도 동료 국군포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더라. 물어봐야 대답을 하죠. 그러시더군요.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군포로의 송환을 완료하고 유해까지 하나하나 다 발굴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난 5월 유엔이 북한인권조사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기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를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힘들다면 사회단체, 저희 같은 사회단체가 나서서 국군포로들을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데려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군포로들이 노령화돼서 탈북할 체력이 안 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한편 많은 국군포로들이 가정을 꾸몄기 때문에 전원 일시 송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서신교환, 상봉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올해가 정전 60주년이니까 일반인의 이상가족의 상봉과 별개 문제로 국군포로를 우선해서 상봉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군포로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한 대가로 북한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 국군포로 신고센터와 물망초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서라도 인도주의와 국민여론, 국제여론에 호소할 생각입니다. 국군포로 엄연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들은 한국 국민이다. 그러나 6.25 전쟁이 지난 지가 63년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들을 유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한국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빈약한 정부와 몇몇 계층을 제외하고는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지워버리려는 좌파적 한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땅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참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